카밤그룹 계열사인 지비필름에 다니고 있는 수련은 발표 준비를 위해 먼저 회의실을 찾았다가 급히 몸을 숨겨야 했다. 심각한 분위기를 풍기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온 두 남자 때문이었다. 한 사람은 수련이 속한 영업팀의 한태건 팀장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지비필름의 한태현 대표였다. 두 사람은 2살 터울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체가 완전히 달랐다. 카밤그룹 회장의 첫째 아들인 한태현 대표는 뚱뚱한데 키까지 작은 스타일이었고 그의 동생인 한태건 팀장은 190cm에 가까운 키와 날렵하면서도 잔잔한 근육들이 박혀있는 몸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런 형제를 두고 직원들은 두 사람이 배다른 형제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련은 지금 막 그 우스갯소리가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다. 영업 몇 번 성공했다고 나대지 마. 반말하시는 겁니까? 내가 영업 말고 투자도 성공한 거 알면 이따위 질투할 시간에 형 자리 지킬 생각이나 하지. 수련은 몸을 숨긴 탓에 태건의 표정은 보지 못했지만 형을 상대하는 그의 말투가 상당히 날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련은 계속해서 숨을 죽였다. 믿을 구석도 없는 팀장 나부랭이 주제에 능력도 없으면서 첫째라는 이유로 대표직함을 차지하고 있는 태연은 살이 찌다 못해 목소리에도 살이 찐 것 같았다. 태연의 행동으로 보아 그는 최근 손대는 영화마다 흥행을 성공시킨 태건에게 자격지심까지 갖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이어진 태연의 말에 수련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네가 아무리 설쳐봤자 너는 그냥 서자야. 한낱 혼외자. 알아? 수련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다. 한태건 팀장은 정말로 대표와 다른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이제야 수련은 대표가 태건을 은근히 깔보던 것과 같은 아들인데도 태건만 평사원의 신분부터 시작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무시하던 혼외자한테 자리 안 뺏기게 조심해보든가. 놀라는 수련과 달리 태건은 혼외자 공격이 익숙하다는 듯 무감한 말투로 태현의 말을 받아쳤다. 그러곤 할 말을 다 끝낸 듯 물었다. 곧 팀 발표인데 계속 있을 겁니까? 한태현 대표님. 너시? 직원들 앞에서 개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꺼지시든가요. 동생의 말에 씩씩거리던 태연이 회의실을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수련은 이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 들었으면 나오죠. 이미 누군가 있었던 걸 알고 있는 듯 했던 태건에 의해 수련은 책상 밑에서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눈이 마주치자 한숨을 쉬는 태건을 수련은 긴장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엿들은 게 아니에요. 모르실 줄 알고? 다 들었겠네요. 네. 수련은 어쩐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고지어 형인 태연을 대하던 태건의 차가운 목소리가 수련에게 와닿았다. 내 치부를 알게 됐네요. 최수련 씨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정말이에요? 네. 부탁합니다. 부탁한다는 말과 달리 태건의 태도는 상당히 강압적이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수련은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태건은 수련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나서야 회의실 책상 가운데에 앉았다. 그러곤 그녀가 버벅거리며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여자에게 관심 없는 태건조차도 한 번씩 눈길이 갔을 정도였다. 그러나 태건은 수련의 마음이 향한 곳을 알 수 있었다. 수련씨? 규원씨?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수련씨가 발표 준비한 데서 왔는데 팀장님도 계셨네요. 바로 같은 팀의 김규원 사원이었다. 태건은 규원에게 어쩌다 보니 일찍 왔다는 답만 대충 하고는 태블릿 PC를 보는 척하며 두 사람을 계속해서 살폈다. 규원의 도움에 얼굴이 상기되는 수련을 보고 있자니 왠지 짜증이 났다. 언제가 옥상에서 규원이 다른 남자 직원들과 수련을 두고 나눈 이야기를 듣게 된 탓이었다. 수련은 알까?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김규원이 자신을 두고 그따위 말이나 짓거리는 인간이라는 걸. 태건은 발표 준비를 도와주는 규원에게 잔뜩 빠져버린 눈빛을 보내는 수련을 시야에 담았다. 태건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탓이었을까? 발표할 때부터 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태건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거기다 이전에는 없었던 태건과의 눈 맞춤이 잦아졌다. 수련은 이야기를 엿들은 것만으로도 그에게 찍힌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면서도 태생부터 잘난 사람인 줄 알았던 태건의 숨겨진 비밀에 어쩐지 그가 신경 쓰였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수련은 직원들 사이에 퍼진 이야기에 깜짝 놀라야 했다. 수련 씨 그 얘기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한태건 팀장님 혼외자래요. 다른 여직원이 호들갑스럽게 하는 말을 들으며 수련은 다른 의미로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불과 어제 태건이 혼외자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 어떻게 아신 거예요? 여기저기 소문 다 났던데요? 수련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마음껏 떠들어대는 직원들도 직원들이었지만 태건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을 의심할 것만 같았다. 그런 그녀에게 규원이 다가와 대화에 끼어들었다. 수련 씨도 들었어요? 한 팀장님 이야기? 네, 방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힘주고 다니더니 혼외자라니. 카밤 그룹은 한태현 대표님이 물려받겠네요. 네? 수련은 규원이 뱉는 말을 들으며 다소 놀랐다. 평소 다정하던 규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 때문이었다. 규원은 수련의 놀라는 표정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차피 물려받지도 못할 회사, 직원들을 왜 그렇게 굴리는지. 때마침 태건이 출근했다. 3355 모여있던 직원들은 태건의 등장에 어색하게 흩어졌고 규원 역시 수련에게 고생하자는 말을 남기곤 자리로 돌아갔다. 최수련 씨? 네, 팀장님. 저 좀 보죠. 그리고 태건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수련을 불렸다. 태건을 따라간 수련은 어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된 회의실에 들어섰다. 수련은 태건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지만 태건의 서늘한 기운에 짓눌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최수련 씨, 생각보다 입이 가볍네요. 팀장님, 혼외자 사실이 이렇게 남의 입방아에 올라야 하는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퍼뜨린 소문 아닙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태건은 억울해하는 수련의 표정을 찬찬히 살폈다. 평소에 자신이 봐왔던 수련의 이미지와 그녀의 표정을 보아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련이 아니면 혼외자, 사실을 퍼뜨릴 사람은 없었다. 이복 형제인 태연은 아버지가 진작에 겁을 주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신을 갈구기만 할 뿐 그 말을 퍼뜨리진 못했을 것이다. 평소 대외적인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회장은 언론에 혼외자의 혼자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 아버지의 겁주기는 태연에게 제대로 먹혔고 덕분에 태연은 회사 사람들에게 태건이 혼외자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